오늘 공부할 기업은 코어이브입니다. 코어이브는 대규모 AI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2016년 뉴욕 맨해튼의 한 사무실 당구장에 GPU 한 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조금 생뚱맞지 않나요? 범인은 마이클 인트레이터, 브라이언 벤투로, 그리고 브레닌 맥비였습니다. 이들은 헤지펀드에서 일하는 트레이더였고 그냥 재미삼아 이더리움을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GPU 수요가 커졌습니다. 이들은 GPU 대여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더 많은 GPU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늘어난 GPU를 일반 사무실에서 보관하자니 발열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벤투로의 할아버지 차고에 데이터 센터를 열었고 아틀란틱 크립토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18년부터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많은 채굴업자들이 파산했습니다. 이들은 이걸 기회 삼아 수천 개의 GPU를 저렴한 비용으로 인수했습니다. 2019년 회사 이름을 코어이브로 바꾸고 대량의 GPU 재고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어이브는 엔비디아의 파트너로 선정되었고 2022년 코어이브는 엔비디아 H100 칩을 사는 데만 약 1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엔비디아는 코어이브에 1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2025년 3월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티커는 CRWV입니다. 그리고 상장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2.5억 달러 규모의 코어이브 주식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회사 CEO는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마이클 인트레이터입니다. 그는 올해 56세입니다. 미국 빙햄튼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공공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자산운용사에서 15년, 헤지펀드에서 7년간 경력을 쌓았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코어이브의 CEO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코어이브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면 고객들은 사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합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칩의 종류, 스토리지 유형, 그리고 네트워킹 서비스에 따라 가격이 차등 적용됩니다. 코어이브 클라우드 플랫폼은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최하단에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코어이브는 590MW의 운영 전력과 2.9GW의 계약 전력을 바탕으로 북미와 유럽에서 41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와 액체 냉각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위에는 인프라 서비스가 있습니다. AI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자원, GPU 네트워킹,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스토리지로 구성됩니다. 인프라 서비스 위에는 관리형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CKS는 코어이브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약자로 인프라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입니다. 관리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위에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AI 모델의 개발, 훈련, 배포를 가속화하는 여러 소프트웨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다양한 외부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을 통합해 전체 플랫폼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하는 서드파티 툴링 계층이 있습니다. 이 여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계층을 수직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시화하는 중앙 통제 시스템도 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기준 주가는 7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상장 후 주가는 90% 올랐고 시가총액은 375억 달러입니다. 코어이브의 목표 주가는 얼마일까요? 26명의 애널리스트 중 13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1명이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년 뒤 평균 목표 주가는 146달러입니다. 주요 주주는 누가 있을까요? 현재 유통 주식의 75%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어이브의 초기 투자자이자 GPU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마그네타르 파이낸셜이 22%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그 외에 피델리티가 7%, 엔비디아가 6.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자의 경우 공동 창업자 3명이 여전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공시자료 기준 CEO 마이클 인트레이터가 14%, CSO 브라이언 벤투로가 8.6%, 그리고 CDO 브레닌 맥비가 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상장 직전 공개된 자료라 현재로서는 부정확하지만 공동 창업자 3명은 클래스 A 보통주 외에도 클래스 B 주식을 100%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코어이브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3분기 사업 성과를 보겠습니다.
운영 전력은 120MW 늘어났고 계약 전력은 600MW 늘어났습니다. 또 미국에만 8개 신규 데이터 센터를 추가했습니다. 엔비디아 최첨단 슈퍼칩 GB200의 초기 대규모 배포를 진행했고 GB300은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했습니다. 한편 코어웨이브는 GB300에 대한 MLPerf 추론 결과를 제출한 유일한 클라우드 제공업체였습니다. 또 메타와 142억 달러, 오픈AI와 6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컴퓨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객 다각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3자 데이터 센터 개발 업체의 일정이 지연되어 4분기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납기 일정을 조정해 계약 총 가치는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코어 사이언티픽의 인수 여부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주주가치 훼손을 염려해 결국 인수는 철회되었습니다. 이제 3분기 재무 성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재무 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329억 달러이고 그중 유동자산은 47억 달러입니다. 총 부채는 290억 달러이고 그중 유동부채는 97억 달러입니다. 여기서 놀라시는 게 정상입니다. 자산에 비해 부채가 상당히 많죠. 총 자본은 39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은 49%, 부채 비율은 749%로 재무 구조가 건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3분기 손익계산서를 볼까요? 총 매출은 1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4%나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2억 9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 원가, 기술 및 인프라 비용 등 영업 비용도 급증했습니다. 결국 영업이익은 5,2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습니다.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이자 비용도 1년 전보다 3배나 증가했습니다. 3분기 코어웨이브는 이자 비용만 3억 달러 넘게 지출했습니다. 그래도 법인세 혜택을 받아 순손실은 1억 1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0.22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0.57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최근 4분기 연속 매출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고 조정 EBITDA 역시 4분기 연속 올라 3분기에는 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정 EBITDA 마진은 61%입니다. 매출 수주 잔고는 1년 사이 271% 급증해 55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단일 고객이 전체 수주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기록했습니다. 연초에는 단일 고객 의존도가 무려 85%였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역시 캐펙스 또는 자본 제출이겠죠. 3분기 캐펙스는 19억 달러로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3자 데이터 센터 제공업체의 납기가 지연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 대신 건설 중인 자산은 69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은 인프라가 대량으로 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총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영업활동에서는 15억 달러가 순유입되었지만 1년 사이 매출 채권이 12억 5천만 달러 급증한 것이 현금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63억 달러가 순유출되었고 이는 대부분 데이터 센터 및 GPU 서버 투자에 사용되었습니다. 대규모 부채를 조달한 덕에 재무활동에서는 58억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 순현금 흐름은 플러스 9억 달러이고 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0억 달러입니다. 한편 코어웨이브는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기존에는 51억 5천만 달러에서 53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지만 이걸 50억 5천만 달러에서 51억 5천만 달러로 낮췄습니다. 조정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1억 1천만 달러만큼 내렸습니다. 연간 캐펙스 가이던스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200억 달러를 예상했지만 이걸 12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 범위로 낮췄습니다. 어닝콜 후 경영진과 애널리스트 간의 Q&A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4분기 캐펙스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2026년 1분기에 해소될 수 있나요? 이건 단일 데이터 센터 파트너의 개발 지연 때문입니다. 캐펙스 지연은 일시적이고 대부분 2026년 1분기로 이월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캐펙스는 2025년에 2배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현재 병목 현상이 전력이나 인력 부족 때문인가요? 아니면 GPU나 스토리지 외부 문제인가요? 핵심 문제는 전력 쉘 납기 지연입니다. 당사는 데이터 센터 제공업체를 다양화하고 자체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해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어웨이브의 경쟁 우위는 무엇인가요? GPU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엔비디아의 MLPerf 결과로 입증된 우수한 성능,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 클라우드를 맞춤 설정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당사의 인프라는 가장 까다로운 사양에 맞춰 구축되어 학습 및 추론 모두에 사용될 수 있으며 고객 간의 이전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남은 전력 용량에 대한 계약 체결 속도에 대해 코멘트해주세요. 시장에서 여러 빅딜들이 체결되고 있다는 사실은 수요가 공급을 앞서간다는 환경을 검증해줍니다. 당사의 풀스택 제품은 가장 가치 있는 인프라 형태이고 우리는 가장 성공적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 인프라를 선택적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코어웨이브가 AI 골드러쉬에서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수많은 빅테크들이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인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초대형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금광을 캐는 사람들이라면 코어웨이브는 그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회사입니다. 누가 AI 경쟁에서 최종 승리할지 아직은 모르지만 코어웨이브의 GPU 인프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자산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기준 시가총액은 375억 달러입니다. 이는 현재 확보한 수주 잔고 556억 달러의 67%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4년 이내 매출로 인식될 440억 달러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코어웨이브는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40% 넘게 떨어졌는데 여러 원인 중 하나는 마이클 버리의 AI 버블 관련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빅테크들이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해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이런 주장은 새로운 GPU가 나올 때마다 이전 세대 GPU가 쓸모 없어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코어웨이브의 이번 어닝콜에 의하면 1만 개 이상의 구형 H100 GPU가 감가상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AI 수요가 그만큼 높고 빅테크들의 감가상각 트렌드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어닝콜 Q&A에서 언급했듯이 데이터 센터 파트너의 개발 일정이 지연된 것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지 전체 계약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코어웨이브는 전체 계약된 전력 용량의 20%만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로 투자 리스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언젠가 인프라 과잉 공급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빅테크들은 초대형 AI 인프라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메타를 뺄 수 없는데 저커버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현재 AI 투자 기조가 버블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투자가 실패해 수천억 달러를 날리는 위험보다 투자를 하지 않아 다른 기업들에 밀리는 위험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영원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수요보다 공급이 과한 상태가 올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뒤늦게 눈치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프라 임대업을 하는 코어웨이브는 성장에 제동이 걸릴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코어웨이브가 엄청난 빚을 내면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은 무려 750%입니다. 140억 달러의 부채에 대해 적게는 7%, 많게는 15% 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3분기에만 이자로 3억 달러 가까이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23%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 빚이 여기서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점입니다. 코어웨이브는 올해보다 내년에 자본적 지출을 2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만약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특정 이벤트로 인해 고객과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코어웨이브는 빚에 허덕이게 되고 유상증자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어웨이브는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 AI 혁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GPU 성능이 좋아도 그 칩을 돌리기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가 없으면 뛰어난 AI 모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병목 지점을 코어웨이브가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격적인 비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은 업사이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AI 버블 논란이 퍼지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자 귀신같이 사람들은 다운사이드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어웨이브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